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지킴이 편하몽입니다. 오늘은 위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염은 위장의 감기라고 불릴 만큼 자주 걸리는 질환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꼴로 앓는 한국인의 고질병이 바로 위염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위염 및 십이지장염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466만 7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 환자가 276만 9,764명으로 남성 환자 189만 954명보다 약 46% 많았으며 여성 환자 중에서도 50대 중년 여성 환자가 53만 2,712명으로 성별, 연령대별 구분해서 가장 많은 환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위염은 위점막에 염증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크게는 급성위염과 만성위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성위염은 명치 주위로 통증과 쓰라림이 느껴질 수 있으며 소화불량으로 인한 구토, 복부 불쾌감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공복인 상태에서 명치 주위에 불에 타는 듯한 쓰림이 느껴진다면 급성위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를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하고 방치하면 완치가 어려운 만성위염으로 진행됩니다. 만성위염은 위궤양과 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장병학연보에는 위염과 위암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위염의 가장 무서운 임상 결과는 다양한 위장장애 등급으로 이어지게 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결국 위암에 걸리게 되며 전 세계 암 사망률의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염이 있을 경우 위암 발생 확률이 11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위염은 5단계를 거쳐 위암으로 진행됩니다. 정상위가 표재성 위염으로 다시 위축성 위염으로 장상피화생 이형성증의 단계로 가는데 여기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조기 위암이 생깁니다. 5단계는 이론상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단계일 뿐이고 위암 진행 1단계에서도 이형성증이나 위암 발생이 가능합니다. 위점막은 감각신경이 발달되지 않아 뚜렷한 증상 없이 위암이 생기므로 미리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상위는 선홍색 빛으로 위점막이 손상되지 않은 건강한 상태입니다. 둘째, 표재성 위염은 위산에 노출되어 위점막에 염증이 생겨 살짝 부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병원에서 미란성 위염이란 말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위염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위에 점막이 붓거나 까지게 되는데 이를 미란성 위염이라 합니다. 셋째, 위축성 위염은 위염이 수년 동안 반복되면서 위점막층의 세포수가 줄어들고 피부 노화처럼 위점막이 종이처럼 얇아져서 밑에 혈관이 붉게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위축성 위염이 심한 사람의 10% 이상에서 암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암까지 진행되는데 16년에서 2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암이 발생할 위험도는 위축이 젊은 나이에 시작할수록 남자일수록 더 높습니다. 특히 젊은 나이에 십이지장 궤양 수술을 받은 사람은 위축성 위염이 위암으로 진행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넷째, 장상피 화생은 위점막세포가 소장이나 대장의 점막세포와 비슷한 모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가벼운 위염은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으나 장상피 화상처럼 세포가 변성되면 이전의 건강한 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장상피 화생은 위암 발생 위험이 무려 20배나 증가합니다. 다섯째, 이형성증이란 정상적인 상피세포가 암세포 형태를 닮아가는 과정으로 세포의 모양과 배열이 전문의가 보더라도 착각할 정도로 거의 암에 근접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형성으로 진단되면 위암에 준하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위염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짠 음식입니다. 소금은 체액 유지 등 인체의 생명 현상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소금 섭취량 중 일부는 몸 안에서 아질산염의 형태로 바뀌는데 아질산염은
단백질과 만나 강력한 발암물질인 니트로소아민을 발생시켜 위암의 원인 물질이 됩니다. 위암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 칠레, 핀란드, 아일랜드 등 소금에 절인 채소나 생선을 즐겨 먹는 나라에서 발생률이 높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하루 소금 섭취 권장량은 5g으로 큰 수저의 2분의 1입니다. 김치와 젓갈, 찌개를 즐겨 먹는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은 13g으로 권장량의 3배에 이릅니다. 둘째, 뜨거운 음식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탕이나 찌개를 즐겨 먹는데 성질도 급해 식기 전에 먹다 보니 혀도 데이고 식도나 위까지 상하게 됩니다. 뜨겁고 매운 음식은 위점막을 손상시켜 위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매일 뜨거운 차를 마시다 보니 식도염이나 식도암의 발생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위염을 예방하려면 뜨거운 음식을 식혀서 천천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술입니다. 술은 위 건강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 빈속에 마시는 술은 위벽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빈속에 술을 마시면 알코올 흡수 속도가 빨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속하게 상승할 뿐 아니라 위 점막을 자극해 근만성 위염이나 위출혈을 일으킵니다. 넷째, 약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아 먹는 감기약, 아스피린, 관절염 약과 같은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는 위염과 위궤양을 많이 발생시킵니다. 이런 약제들의 문제는 통증 잡는 진통제나 소염 진통제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위에 염증이 생기고 궤양이 생겨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아스피린이나 소염 진통제를 오래 복용하면 무통성 궤양이 생기는데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치료를 빨리 못해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입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은 만성위염과 위암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박테리아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위암 유발 인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40대 이상 성인의 60% 이상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어 있고 위암을 비롯해 위염, 위궤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위는 강력한 산성 물질인 위액을 분비해 음식물을 녹이고 부패를 방지하는데 그러나 강한 위산에도 살아남는 세균이 바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입니다. 일본의 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가진 동아시아형 헬리코박터균이 서양형에 비해 발암물질을 만드는 능력이 10배나 강력하다고 합니다. 90년대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70% 이상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됐었습니다. 지금은 대략 50% 정도로 줄었는데 그 이유는 상수로 시설이 완공되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암 전문의이신 정문영 교수님이 모 방송에 나오셔서 헬리코박터균이 감염되는 통로를 말씀해 주셨는데 재미있어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우물입니다. 예전에 주로 헬리코박터균이 감염되는 통로는 동네 우물이나 집에서 펌프질해서 먹는 우물이었습니다. 화장실의 똥물이 낮은 우물로 스며들어 그 물을 모두 마셨기 때문에 많이 감염되었습니다. 또한 약수터의 물로도 감염이 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이유식입니다. 아이들에게 음식을 넣어줄 때 할머니가 씹어서 입에 넣어주곤 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씹는 동안에 위액이 역류하는데 이때 헬리코박터균도 함께 올라옵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는 시기가 어린 시절 5살에서 10살이라고 합니다. 주로 서로 음식을 나눠 먹기 때문입니다. 셋째, 항문입니다. 화장실 다녀와서 손을 씻지 않으면 항문에서 입으로 감염됩니다. 가족 간 감염과 성인들의 감염은 서로 면역이 있기 때문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연인 간의 키스나 술잔 돌리기, 찌개를 함께 먹는 것으로는 거의 감염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염을 치료하지 않고 오래 놔둘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돼 있을수록 장상피 화생이나 위암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위염 예방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염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